패션의 성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미학을 설계한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 지금 이 책의 첫 페이지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견고한 벽을 허물어버린 그의 창조적 혁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프랑스 패션의 이단아이자 영원한 혁명가인 장폴 고티에의 파란만장한 삶과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발자취는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과정을 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탐색하는 치열한 철학적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던진 파격적인 질문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의 경직된 고정관념을 타파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창조적 고뇌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열기를 그대로 느끼며 이 위대한 패션 혁명의 중심부로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그가 처음 가위와 바늘을 잡았던 순수한 시절부터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우뚝 서기까지의 모든 드라마틱한 과정은 우리에게 강렬한 영감과 성찰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80년대 파리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진실한 이야기의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패션과 예술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제 장폴 고티에의 혁명적인 순간들 속으로 깊이 잠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패션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혁명의 순간들을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1980년대 파리의 거리는 전통적인 우아함과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던 공간이었으나 그 심장부에서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거부하는 강력한 저항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장폴 고티에는 바로 이 혼돈의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하여 패션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적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담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규 패션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설적인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댕의 눈에 띄어 천재성을 인정받았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설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성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실험적인 시도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당시 보수적인 패션 업계에 거대한 충격과 경탄을 안겨주었습니다. 장폴 고티에가 남긴 혁명의 불꽃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며 패션이 단순한 의복이 아닌 인류의 자유로운 자기 표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걸어온 위대한 길의 마지막 장을 정리하며 그가 우리 시대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고티에의 가장 파격적인 창조물 중 하나는 바로 마돈나와 함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니컬 브라였습니다. 이 코르셋 디자인은 여성을 억압하던 과거의 상징을 오히려 강력한 권력과 주체적인 섹슈얼리티의 도구로 탈바꿈시킨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전 세계는 이 과감한 실루엣에 경악하면서도 패션이 가진 사회적 메시지의 강력한 힘을 비로소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티에는 남성성이라는 견고한 프레임에도 과감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가 선보인 남성용 킬트 스커트는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젠더리스 패션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격은 단순히 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의 발로였습니다. 그의 디자인 세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은 바로 푸른색 줄무늬의 마리니에르입니다. 해군 유니폼에서 착안한 이 평범한 디자인은 고티에의 손을 거쳐 가장 세련되고 전위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요소에서 비범한 가치를 발견하는 탁월한 안목을 통해 프랑스 패션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패션쇼는 언제나 단순한 의상 발표회를 넘어선 하나의 장대한 축제이자 퍼포먼스였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 그리고 체형을 가진 모델들이 런웨이를 활보하며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려한 피날레는 패션이 우리 삶에 선사하는 기쁨과 환희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그를 프랑스 패션계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황금 골무상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을 거머쥐며 이단에서 명실상부한 거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패션의 경계를 확장하며 우리 시대의 진정한 창조적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의 작업실은 단순한 옷 공장이 아니라 혁명이 설계되는 기지였습니다. 고티에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전통적인 봉제 기술과 파괴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며 세상에 없던 실루엣을 창조해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그가 고민했던 수많은 밤들이 모여 비로소 우리 시대의 전설적인 의복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벨벳의 부드러움과 실크의 광택이 그의 손끝에서 만나 하나의 조각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소재의 질감 하나하나를 직접 느끼며 고티에는 패션이 가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일깨웠습니다. 이러한 장인 정신은 그가 이단아로 불리면서도 동시에 패션의 근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거장으로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 폴 고티에라는 한 거장이 어떻게 시대의 편견을 허물고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영토를 선사했는지 함께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했던 혁명은 옷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장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명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고티에와 같은 대담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긴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우아함이란 단순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투명함에 있다는 거장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의 혁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인문학적 주제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시태그 패션 레볼루션, 장폴 고티에, 마스터 클래스, 크리에이티비티, 파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k9039-1198@gmail.com으로 연락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영혼을 오랫동안 살찌우게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 파트너 제임스 고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